과학 해봅시다. 오늘 과학 할 때죠. 절대 등급이랑 색지수. HR도 죠, HR도. 음, 절대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밝은 별이고, 아니, 색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니지. 이건 온도 관련되고, 색지수는. 절대 등급은 이제 밝기죠. 여기 쭉 있는 게 이게 주계열성이거든요. 이게 수소행료가 많은 애들이고요. 옳은 것. 다양한 시기에 생성된 별들이 섞여 있죠. 여기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맞고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별도 있다. 이게 주 계열성에서 벗어난 애들이 수소핵융합 반응 안 일으킨 거예요. 가장 밝은 별, 가장 어두운 별의 광도비는 10만 배보다 작다고 했는데 이게 5등급이 아마 100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추 따지면 한 1이겠죠. 1에서 18이니까 100배, 5가 3개 있죠. 그럼 10만 배 넘어가죠. 10만 배보다 넘어가죠. 그 주결성이 아닌 별들, 여기서 이 라인에서 벗어난 애들은 수소 핵융 반응 아니라고요. 광도비가 이제 100배 차이 날 때 5등급 차이가 나는데, 뭐 가장 밝은 쪽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뭐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있고, 가장 어두운 건 18등급, 그러니까 5등급씩 4번 곱하니까 1억 배입니다, 1억 배. 10만 배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성간물질에서 별이 탄생하는 과정, 옳은 것. 성간물질은 기체와 티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건 맞는 거고요. 성간원이 수축하여 중심 밀도가 높은 이게 원시성이 형성되고요. 원시성은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몰랐는데 그 원시성은 이제 그 빛내는 게 이제 그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뭐 열 에너지 이런 거 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뭐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력 수축으로는 에너지, 원시성의 주 에너지원은 이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주계열성이 되는 거죠. 원시성이 아니죠, 원시성이. 네. 그다음에 주계열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 가나를 나타낸 그림이다. 옳은 거. 일단 둘 다 뭐 그거고요. 반응 가와 나의 최종 결과는 같다고 했는데 최종 결과 같고요. 어찌됐건 헬륨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헬륨이 나오고 여기서도 헬륨이 나오고 나에서 그러니까 탄소랑 질소, 산소는 여기죠. 여기서 이 촉매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별의 중심 온도가 200, 2100만 켈빈인 별에서는 나가 가보다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일단 뭐라 해야 되지? 탄소나 이 질소 같은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가는 양성자 반응이라고 하고 나는 CNO 순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전부 이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헬륨으로 동일하고 양성자 반응은 이제 1800만 켈빈 이하인 별에서 그냥 작은 별이죠. 작은 별에서 우세하게 일어나고 이 1800만 켈빈을 넘어가면 이게 CNO 순환이 나오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온도가 높아야 탄소나 질소나 뭐 산소를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CNO 순환은 촉매 순환이라고 하고요. 태양의 1.3배 이상인 무거운 별에서 우세한 에너지원이 CNO 순환이라고 하고 탄소, 질소, 산소, 동위원소들은 촉매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기는 서로 다른 탄화수소, 가와 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거를 그려야죠. 그러니까 분자식 일단은 탄소 개수가 2개고 H 원자 2개와 결합한 C 원자 수가 2니까 이거는 이중결합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X는 4고요. 이중결합이고 D는 2개랑 결합한 C 원자 수가 3개라니까 일단 탄소 3개를 이렇게 탁탁탁 하고 모든 탄소가 이제 2개랑 결합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중결합으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사이클로 구조일 거예요. 사이클로 3개면 뭐였지?
아, 이거 지금 다 해왔는데. 5개는 펜테인이고, 8개는 옥테인. 아씨, 아무튼 이게 사이클로 형태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죠. 그러니까, 탁, 탁, 하나, 둘, 셋, 넷, 6개. Y는 6이고요. Y는 6이고, 여기선 분자식이 C 3개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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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에, H가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그러면 이건 이중결합도 없고 그냥 단일결합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Z는 1이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연결된 형태니까. 그래서 이제 가의 경우에는 이제 H 2개가 결합하고 C 원자 수가 2개인 걸로 이중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뭐 정 안 되겠으면 여기서 H 원자 2개랑 결합했는데 여기는 C 원자 2개고 그럼 여기 이 전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2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4 나오고요. 여기 2 곱하기 3 하면 6 나오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튼 사이클로 구조라면 이렇게 이제 3개가 티 나오고 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 결합으로 다 연결된 사슬 구조. 그러니까 Z는 1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와 산소만의 혼합기체, 그러니까 H랑 O만 있는 혼합기체 11g의 밀폐된 용기에서 둘 중 하나의 기체가 전부 소모될 때까지 발원시켜 물이 생성되고 기체 분자 1몰이 남았다. 기체 분자 1몰이 남았단 말은 산소는 1몰이 안 되겠죠. 산소 1몰이면 O2가 1몰이면 32g이니까 그럼 수소가 1g이겠고 그럼 수소가 1몰이면 2g이잖아요. 그러면 생성된 물의 질량과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 반응 후는 수소가 남아있겠고요. 수소가 남아있고 이게 9가 되는데 뭐 계산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생각해 보면 2g이고 11에서 2를 뺐으니까 9g이 만들어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생각해가지고 물은 9g. 뭐 처음에는 막 계산하고 이거 식 끓여가지고 했는데 그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발견 실험 과정, 혼자 모형, 음극선 나오죠. 음극선 나오면 전자 발견한 거거든요. 전자 발견한 거.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림자가 생성된다. 뭐 입자라는 거 갖고 있고, 입자, 그 직진성 갖고 있고, 바람갭이 회전한다. 이거 질량 갖고 있는 거 알아준 거고. 전기장 걸어줬더니 플러스가 휘어졌다. 마이너스 갖고 있다. 이거 1번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찾은 거고. 3번을 생각했는데 3번은 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원자 핵을 찾은 거죠. 이거는 아마 금박에 쏘는 거 그거고요. 라는 전자구름이고요. 이거는 굳이 하면 뭐가 있지? 불연소성 관련해 가지고 나오면 이게 다라고 하면 되고요. 네, 음극선의 진로에 장래물 설정 그림자가 생긴다. 음극선은 직진성을 지니고 있다. 바람개비가 설치돼 바람개비 회전한다. 질량 갖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 휘었다. 이 마이너스 전화 갖고 있는 거. 이게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거든요. 이게 전자를 발견한 거. 톰슨의 음극선 실험. 여기서 그냥 플러스 전화 띈 원자 속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진 전자가 박혀 있는 이거 하고요. 레더퍼드죠. 레더퍼드에 이제 원자핵 발견한 건데 이제 금박을 중앙에 두고 이제 알파 입자를 쐈는데 대부분은 다 통과를 하는데 몇 개는 탕 튕기 나가는 거예요. 튕기나 가운데 뭔가 딱딱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에 무거운 일체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원자핵 발견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 이거는 전자구름 모형이죠. 전자구름 모형. 그다음에 두 가지 오비탈을 나타낸 거고 이 S 오비탈이죠. P 오비탈이고요. 가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방향성이 있고요. 틀렸고요. 가와 나는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하겠죠. 근데 그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전자 껍질은 s 오비탈만 있으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부터 있어요. 그래서 수용 가능한 최대 전자수는 이게 가, 나 비교했는데 이게 p 오비탈 한 개에는 무조건 2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할 때 6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전자수는 그냥 뭐 2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4번이 맞겠죠.
수소 원자에서 주양자수가 같으면 오비탈의 에너지 주위는 가와 나가 같다. 그 같죠. 네, 주양자수가 같으면. 그 이제 가가 S고 나가 P 오비탈이고 S는 방향성이 없고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방향성이 없고요. S 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이 존재하지만 P 오비탈은 이제 L 껍질 KLM이거든요. KLM. 이것도 순서 외워두는 거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외워두는 게 이런 거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틀리면 진짜 엄청나게 억울하거든요. 껍질. 그래서 두 오비탈 모두 수용 가능한 전자수는 이제 두 개로 동일하고요. 그 주양자수가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양자수, 뭐, 그러니까 해당 오비탈이 존재하는 전자 껍질의 층수,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뭐 이면 껍질 두 번째 껍질이라는 거죠. 두 번째 껍질에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 동일하다. 전자 껍질의 층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는 s 오비탈이나 p 오비탈 모두 동일하다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기는 원자 번호가 연속의 2주기 원소죠. 2주기 원소. A, S, D. 네온을 제외한 A, B, C, D. 이미 그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다. 이거는 이온화 에너지로 푸는 것보다 원자 반지름 일단 확실하게 하는 게 낫거든요. 원자 반지름 같은 주기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 순서 그대로네요. B, C, A, D 순서고요.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게 2주기에서 2족 3족에서 뒤집혀요. 한번 2족 3족에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지금 보면 BC가 이게 뒤집혔죠. 예, BC가 이게 뒤집혔죠. 그러면 B가 2족이고요. C가 3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베릴륨이죠. 베릴륨. 예, 이 배. 이게 붕소겠고 탄소, 질소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그러면 베릴륨. 베릴륨은 금속이죠. 이쪽에 왼쪽에 있는 애들은 금속이니까 금속이겠고요. 이 이온화 에너지가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제꼈고요. 1이온화 에너지는 잘 아는데 2이온화 에너지는 잘 몰라가지고 제꼈고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 수는 B가 이게 베릴륨 이렇게 그러면 홀 전자 수는 요거는 두 개겠네요. 이거 두 개고 탄소 탄소가 네 개니까 똑같겠네요. 두 개 통일하겠고. 그래서 3번 틀렸고. A와 C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탄소와 붕소의 전기 차이가 더 작죠? 아무래도 칸이 더 벌어진 게 음성도 차이가 더 크고. 그래서 이거는 소거법으로 풀어도 되고요. 일단 같은 주기에서 원자의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요. 네. 그래서 BCAD 순서, 그러니까 이 순서 그대로 가는 거죠. 1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우에 2족과 3족 사이에서 역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BC가 역전된 걸 알 수 있죠. 역전된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게 2족인 걸 잡아야 돼. 2족, 3족인 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B는 2족이고 C는 3족이고 2주기에 2족이 베릴륨이니까 얘는 탄소고요. 그러니까 봉탄질. 그 다음에 이 베릴륨은 금속 원소고요. 이 이온화 에너지가 전자 두 개를 뜯어낸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붕소는 3족이고
예, 궁소는 3족이고 베릴륨 2족이고 이기서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개 뜯어내면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아 이것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낫다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개를 뜯어내면 바라 이제 껍질 통째로 다 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껍질을 만약에 전자가 하나 남아 있는데 야 입장에서 이 그 전자 한 개를 보내야 좀 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더 빠르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뭔지는 몰랐거든요. 이거 봐도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근데 수소 원자에서 주양자 수 이제 껍질 수라고 보면 되죠. 껍질 수가 이제 하나씩 증가하는 전이가 일어났을 때 흡수되는 에너지 이를 뭐 n분의 1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값은 A 이거죠.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아니고요. 이게 한 개 1에서 2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n분의 1이니까 여기서 또 플러스 1 된다 했잖아요. 가면 1에서 2 되는 거. 네. 이게 1.0을 이거 넣으면 1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n 플러스 1로 전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n에서 n 플러스 1로 증가하는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흡수된 에너지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화 에너지는 아니죠. 그래서 1에서 2 가는 거고요. A 값은 B 값보다 5배 크다 했는데 여기 1이죠. 여기 A는 1이고요. 그럼 B 값 같은 경우에 0.5니까 0.5 여기 0.5를 넣으면 1분의 2분의 1 이게 뭐지? B는 2에서 3으로 그러니까 이게 2니까 2에서 3으로 전이하는 거 그리고 A의 절대값을 구하면 1 빼기 2분의 1 아, 1에서 2니까 1에서 2로 전이하는 거니까 제곱은 원래 해주는 건가? 제곱은 원래 해주는 것 같은데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고 B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거죠. 2에서 3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곱 제곱이네요. 그러면 4분의 1 빼기 9분의 1 하니까 36분의 5 그럼 5배 더 크다 이 얘기 나오네요. C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입니다. 4에서 5 가는 거죠. 가시광선은 절대 될 수 없고요. 가시광선 2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2로 떨어지는 거. 막 1에서 2로 가는 거니까 A가 가시광선에 해당하겠네요. B와 C 사이에서 가지면서 전자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가 2에서 3이고요. 여기가 4에서 5죠. 2에서 3, 4에서 5니까 2, 4. 그럼 3에서 4로 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C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로 가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이고요. 3에서 4로 전이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값 구하는 거, 이거를 조금 잘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과학은, 근데 이건 빨리 나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과학은 조금만 하고, 문제 풀고, 음, 문제 풀고, 뭐 해야겠다. 표는 탄화수소 가나 대한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탄화수소 가는 아 이거 같은 거구나. C 분자 H 두 개 이거 거는 이중결합 하나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톡톡 여기 하나 있고 여기는 H 하나가 있죠. 여기는 H 세 개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중결합 하나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랑 결합한 C 원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꽤 맞고요. 이거는 네 개 다 두 개씩 결합했으니까 이건 사이클로 형태고요. 가는 사슬 모양 맞고요. 나는 고리 모양이고요. 나에서 H 원자 세 개와 결합한
C 원자수는 1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4개가 탄소 4개가 있는데 탄소 4개가 전부 H 원자 2개랑 결합했잖아요. 그래서 3번은 그냥 이것만 분석만 해도 틀린 거 알 수 있고요. 그냥 3번 틀렸고요. 가압 하나에서 포화탄화수소는 한 가지다 했는데 포화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라고 하고요. 이중결합이 없으면 포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의 경우 포화탄화수소가 아닙니다.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기에 제시된 기체 분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NO의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했는데 아니죠. 보통 N이 딱 달라붙은 게 3개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만족할 거면 NO3나 아무튼 만족 안 해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ONF에서 질소 원자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O가 마이너스인 건 알죠? 그럼 N은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거 산화수를 어떻게 구했더라? 옳은 것은 있지. ONF의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 아니고요. 구분형이에요. 구분형이 되는 게 그게 비공유 전자쌍 하나 갖고 있잖아요. 중심 원소에. 그러니까 물처럼 H2O처럼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직선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구분형이 나오고요. 3번도 틀렸고요. 보기의 분자에서 질소 원자와 가장 큰 산화수와 가장 작은 산화수의 차이는 5다고 했는데 여기가 플러스 4겠죠. 여기는 0이고요. 그럼 4 차이죠. 질소 원자 산화수를 어떻게 구했지? F가 마이너스 1인가? 그럼 플로르는 마이너스 1인가 봐요. 산소가 마이너스 2고 단질산 F 플로르가 마이너스 1로 추측이 됩니다. 네. 이주기원소 X에서 Z로 이루어진 분자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다에서 모든 원자가 옥텟규칙 만족한다고 했죠. 설명은 옳은 거. 이주기원소죠. 이주기원소. 그러면 X에 Y가 4개가 붙어 있죠. 그럼 X는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4군데, 이주기에서 결합할 수 있는 4군데 갖고 있는 건 탄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탄소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거는 결합 하나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 갖고 있는 거 Y 같은 경우는 플루오르 아니면 리튬 일 수가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12개잖아요.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Y는 플루오르고요. 그러니까 X는 탄소고 Y는 플루오르고 여기는 2개랑 결합했죠. 2개랑 결합 Z는 산소라고 얼추 추측을 할 수 있겠고요. Y가 플루오르 나왔으니까 이 산소가 있고 플루오르 비공유 전자쌍 하나 둘 그러니까 전자쌍 2개 있고요. 2개 있고 3개 3개 예, 가 맞네요. 그럼 여기 산소고요. 산소다 플루오르고 그럼 일단은 다 구했잖아요. 다 구한 상황에서 풀면은 가의 분자 모양은 삼각뿔형은 아니죠. 삼각 정삼면체? 정삼면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 틀렸고요. 톡톡 치고 나의 분자 모양은 다의 분자 모양은 평면 삼각형으로 결합각은 약 120도라고 했는데 여기 아까 Z가 산소라고 했죠. 산소 요게 탄소 이 플로어로 이씨 어째 생긴 거고 이건 보통 많은 게 중심에 오게 되는데 탄소를 가운데다 두고 세 개 결합했는데 한 개 남지? 일단 니은은 잘 모르겠네요. 니은은 어떻게 그릴지 잘 모르겠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의 값은 나가 가보다 크죠? 요것도 아마 구분형일 거거든요. 구분형이고 그럼 디귿은 맞아요. 그래서 4번으로 그냥 갔어야 됐어요. 이거 문제를 잘 모른다 치더라도 가와 다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일단 뭐 이런 형태가 있고, COF2를 구조식으로 보면 중심 원사인 탄소에는 남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평면 삼각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구조 그리기도 좀 빡세고, 일단은 탄소가 있고 산소랑 이중결합을 하고요. 이중결합하는 것 같고, 이중결합하고 플로르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구만.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물과 마찬가지로 이제 구분 형태로 이제 쌍극자 모멘트 값을 가지고 있고요. 가는 이제 중성이죠. 중성이니까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 자, 자.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물질, 가다. 이거는 다이아몬드 같죠. 다이아몬드고, 탄소 나노튜브고요. 이게 플로렌인가? 아무튼 그거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높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안 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혼자들 사이의 결합이 공유 결합, 이게 맞고요. 이게 맞고, 이게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다 같은 경우에 물이 나오겠죠. 왜냐, H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없고 순수하게 탄소로만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H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연소를 시켜봤자 물은 안 나오고 이산화탄소는 나오겠죠.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이 3번 틀렸고요. 한 개의 탄소 원자는 다른 탄소 원자 3개와 결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4개를 결합하고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거는 뭐, 그거 딱 봐도 틀릴 거고요. 그림은 5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가? 예, NaCl이 이온 결합하고, NaCl이랑 KCl이 이제 금속이랑 비금속이 결합할 때 이온 결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NA랑 KCl이 가고, 불꽃은 노란색이 가면 노란색 얘는 NaCl이고, 여기는 KCl이 되겠죠. 그럼 일단 가나는 구했고요. 이온 결합 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물, 그다음에 CH4, NH3, 이거 아모늄이죠. 그럼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가 했는데 아니요 하면 CH4죠. 그럼 이거는 CH4 바로 맞고요. 이게 입체 구조인가 했는데 남은 거는 NH3랑 H2O죠. 입체 구조인가 했을 때 얘로 가는 게 NH3고요. H2O는 입체 구조는 아닙니다. 그냥 구분 형태일 뿐이지. 그래서 일단 다 구했고요. 가는 NaCl 맞고요. 마, HH4죠. 무극성 분자 이것도 맞고요. 이온 사이의 거리, 가와 이온 사이의 거리는 가나. 그러니까 NaCl이랑 KCl이랑 했는데 NA가 위에 있죠. 200 동탄질산 프네 나.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결합 이게 힘이 세지니까 나트륨이 결합이 더 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더 좁고 나가 더 길고, 그래서 했는데 아니래요. 이게 결합각의 크기는 다, 다, 다가 NH3고, 그러면 여기는 이 결합각의 크기 일단 비공유적 여기는 하나 있고요. 라 같은 경우에는 물이죠. 물 비공유 2개 있으니까 다가 109.5도, 107도. 다 같은 경우에는 100, 107도고요. 이게 더 작죠. 결합가의 크기. 그럼 다가 더 커요. 예, 다가 더 커요. 그 결합가 크기 같은 경우 109.5도, 107도, 104.5도, 104.5도가 맞나?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숫자 같은 거 잘 못 외우면 그냥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 이런 109.5도가 나오고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다. 그럼 107도가 나오고요. 2개가 나오면 104도, 104.5도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온 사이의 거리 해가지고 전기 음성도 관련이 있는데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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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러니까 NA 이게 그 주기율표 그려보면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전기 정도성, 그 전기 음성도가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더 강하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나트륨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해요. 더 강하니까 결합이 이건 더 말해 강하기 때문에 더 좁게, 더 쫙 당기고 있어요. 얘는 상대적으로 나트륨보다 좀 덜 당기고 있고. 그래서 이온 사이의 거리는 나가 더 크게 되는 거죠. 104.5도 비공유 전지성 개수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화합물 분자의 배열, 결합 배열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이거 같은 경우 가는 삼중결합이 있겠네요. H 두 개 딱 붙으면 삼중결합이고요. N 이거는 이중결합이죠. 나는 이중결합이 있고요. 이거는 옳은 것은이죠. 요거는 이중결합이 없겠네요. 산소는 두 개랑 결합할 수 있는데 두 개랑 결합했잖아요. 여기는 이중결합이 있는 게 질소는 세 개랑 결합을 하는데 이게 두 개 있고 그럼 한 개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거. 요 N기랑 결합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가나다 중 직선형 분자는 단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직선형이 맞고요. 나다가 직선형이 아닌 게 그러니까 직선형이고 아니려면 일단은 그 비공유 전자성이 있느냐 중심원자에 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성이 두 개가 있고 여기는 네 개가 있죠. 그러면 다가 더 많이 굽어졌겠고 나는 좀 덜 굽어졌겠고 뭐 이렇겠죠.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가나다 모두 다중결합 갔는데 다는 다중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가나다 중 비공유 전자성이 가장 많은 것은 나 아니고 다죠. 다. 이 비공유전 하나, 둘, 셋, 네 개 갖고 있고 이거는 두 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결합과 이거는 같을 수가 없는 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틀어져요. 이건 아마 180도 나오겠죠. 이거는 뭐 좀 적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요. 이게 이 경우는 이제 구분형이죠. 구분형.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굽거든요. 가만 직선형이고요. 다는 단일 결합이고 비공유 전자쌍 많은 거가 다고요. 네, 비공유 전자쌍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합과 크기는 모두 같지가 않죠. 다르죠. 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단은 까지 했고 다시 처음부터 일단은 뭐 과학은 뭐 이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죠. 그냥 다시 1번부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다음 주는 다시 1번부터 다시 돌아가고요. 그렇게 그냥 주고 하면 되겠죠.